네, 오늘은 중년, 상처, 중년의 아내를 잃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인생 3대 악재 중에서 초년 출세, 중년 상처, 그리고 노년 빈곤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악재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은 나중에 보더라도 저는 일단 이 중년의 상처를 한다는 것은 이제 중년 이후의 삶이 굉장히 정말 어려워진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한번 곰곰이 살펴봤는데 아마 여러분들하고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중년의 상처가 왜 안 되는가?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인생 3대 악재, 이 부인 없는 서름 10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과거에는 초년의 출세, 중년의 상처, 노년 빈곤, 이 세 가지를 인생 3대 악재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현대는 이게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초년에는 무직이고 중년에는 무택이고 노년에는 장수가 아닌가? 이 이야기는 따로 하기로 하고요. 일단 과거의 이야기지만 하나하나가 너무나 옳은 말씀이라서 중년 상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년의 상처가 됐을 때 이 남자가 잘 들어야 됩니다. 남자가 어떤 상황으로 빠져드는가, 이 여성들은 잘 몰라도 남성들은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 살면 외롭고 둘이 살면 괴롭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다. 홀로 멋진 각자 인생 만들면 된다. 저 그 말도 동의합니다. 둘이 살면 괴롭거나 서럽다 이런 말도 많습니다. 자, 둘이 사는 데는 공존의 법칙이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공존의 법칙이 뭔지는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둘이 살다가 하나가 되면, 특히 아내가 먼저 가게 되면 10가지 손실이 있다. 저는 이런 정리를 해봤는데요. 남성들 잘 들어주세요. 중년 이후의 남성들, 지금 이런 삶이 계속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상처를 하게 되면 첫째, 건강을 망치게 됩니다. 식사도 불규칙하게 되고, 대화 파트너가 없어지고, 그리고 영양실조에 걸릴 위험성도 높아집니다. 돈이 있어도 가서 사 먹지도 못해요. 우리 사회에 이런 영양실조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은 아내를 잃어버리거나 혹은 자신의 파트너를 잃고 난 뒤에 혼자서 무분별하게 무절제하게 살다가 이런 경우를 많이 당하는데요. 두 번째는 노화가 촉진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챙겨주기라든가 정서적 안정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없다 보니까 수명도 거의 한 8년이 단축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표를 잘 보시면 아주 이거 일본에서 인구 동태 변화를 조사한 것인데요. 만 15세 이상 연령으로 조사한 것하고 만 50세 이상을 조사한 것이 있는데 둘 다 아주 비슷한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남성은 여성보다 한 8년 정도 더 짧게 산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남성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80세를 넘겨요. 여성은 배우자가 있으면 80세를 못 넘긴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남자는 우야등동 파트너가 있어야 되고 여자는 우야등동 파트너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50세 이상은 또 비슷합니다. 보면 이혼하게 되면 남성은 오래 못 살아요. 여성은 잘 살아요, 더. 배우자가 있으면 남성은 더 오래 살고 여성은 80세를 못 넘겨요. 무슨 소리냐면 이 혼자 남게 되면 여성은 잘 사는데 남성은 홀로 서기가 제대로 안 돼서 아주 비참해지고 수명이 이렇게 짧아진다는 이런 이야기 우습게 들을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인생에는 브레이크, 그 중년 이후에는 브레이크가 필요한데 이 통제력을 의미하는 브레이크, 그러니까 부인의 잔소리가 사라지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기에는 엑셀로 살지만 중년 이후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브레이크가 없다 보면 남성은 나이가 들면서 어리석어지고 부인의 잔소리가 없어지면 남자는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함도 쓸쓸함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시간이면 함께 못해 쓸쓸하고 이게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2022년도에 벌써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우울증이 늘어난다는 것은 고령화와 함께 이 홀로 된 사람들이 우울증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배우자가 최고의 간호사입니다. 한번 아파보면 심하게 아파보면 누가 가장 가까운지 딱 판가름이 납니다. 늘 가까이 있으면 소중함을 모르지만 한번 아파보고 입원해보고 수술해보면 누가 가장 오래 절절하게 내 곁에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녀와 연결고리가 됩니다. 자녀와의 소통을 돕고 가족 행사, 어머니, 아내가 있으면 이런 게 다 이루어지는데요. 아내가 없으면 이게 소홀해지거나 없어질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문제에 함께 든든한 지원군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자녀와의 연결고리가 느슨해지거나 아예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행복의 공유자 아니겠습니까? 행복을 더욱 증폭시켜주고 슬픔은 반감시키는데 이 배우자가 없으면 이게 아주 어려워집니다. 또 함께 추억을 만들고 공유하면서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하고 노년으로 갈수록 아내의 빈자리가 더 커지는
그래서 행복 공유를 할 수 없을 때 또 이게 우울적으로 연결됩니다. 경제적 파트너,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투자하고 경제적 안정을 함께 도모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혼자가 되면 이 돌발 상황이나 이런데 경제적 부담을 분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 모든 것을 고스란히 맡아야 됩니다. 최고의 대화 상대였죠.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었고 공감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또 관심사를 함께 나누고 동의하든 안 하든 지적 자극을 통해서 노화를 지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줬습니다. 이 파트너를 잃어보니 노인은 중년 이후는 생각보다도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인 의지처가 됩니다.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또 함께 운동하고 함께 성장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서로에게 좋습니다. 어려움에 용기를 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남성들은 중년 이후의 아내를 정말 하늘 받들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하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비아냥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 그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부터라도 결심을 해야 됩니다. 물론 결심을 해도 이거 잘 안 되더라. 이런 내용 다 알지만 나 잘 안 돼. 이건 아직도 현실이 그렇게 절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결심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공존의 법칙 5가지, 나만의 공존의 법칙 5가지를 만들어 뒀습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